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받아치는 과정에서 예. 조금 좀 과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까 그 어제 토론회에서도 예. 뭐 O로 말하세요, X로 말하세요. 예. 검사가 취조하듯이 상대 후보에게 그렇게 말꼬리를 물어주면서 계속 물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그건 인신공격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주의와 경고를 한 것인데 뭐 한동훈 후보가 100%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도발은 원희룡 후보가 좀 하셨지만 예. 거기에 대응하는 한동훈 후보에도 미숙함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경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1차 토론회 때도 원희룡 후보가 면을 구겼어요. 당시에 말해보십시오 했을 때 뭐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하면서 피해갖고 우물쭈물하면서 뭔가 예. 좀 국민들이 이거 뭐야 이거 근거 없는 그냥 뭐 묻지마 이 공격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2차에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의겸식이냐 뭐 근거도 없이 막 던지냐. 그나마 김의겸 전 의원은 녹취라도 제보를 받아서 틀었는데 예. 그러면 그거라도 좀 흔들어 봐라라는 것인데 원희룡 후보 자체가 그걸 못했죠. 여당 내에서 지금 걱정과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영남 의원이라고 이제 밝히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이거 지금 심리적으로는 이미 쪼개진 거 아니냐 이 말씀 같아요. 그리고요.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도 전당대회 얘기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더라. 안 본다. 이런 반응이 나온답니다. 오늘도요. 당 지도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자폭, 자회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 간의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래 전당대회가 축제인데요. 지금 당 지도부가 걱정하는 말 중에요. 자폭, 자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숨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경철 의원. 네. 과거에 사실은 어떤 자리를 놓고 어떤 경선 과정에서 진짜 엄청난 대립을 벌였던 상징적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2008년 대선 앞둔 그 경선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부작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가 더 심했다고 보십니까? 뭐 그때가 더 심했죠. 그때야 그 두 후보가 예. 사생결단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검증경세를 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후에 모든 그 상대 후보가 제기했던 다스 의혹 그리고 그때 최순실 의혹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게 결국 다 수사대상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다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어. 그러한 대상이 될 만큼 그때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엄청나게 셌죠. 그럼 예. 그때와 비교하면 뭐 지금이야 뭐 이 검증은 뭐 그 검증하고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당대회는 정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고밀도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충 올려서 결국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2021년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였죠. 이낙연 당시 후보께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대장동 의혹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선 후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때 사실 뭐 심리적 분당이라고 이미 그때 얘기할 만큼 그때도 공세가 셌었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검증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은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비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검증을 제대로 하는 전당대회가 된다면 저 수준의 저 정도 갈등은 아마 당원들도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인신공격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고 특히 토론할 때 상대의 말 끊기 이런 그 부분은 좀 제어한다면 저 정도의 검증 수준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증거 조작하실 겁니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그만하시고요. 당무 자, 감찰을 좋습니다. 통해서 밝히자. 좋습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or no. 저도 같이 예스 or no.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or no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김경률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저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자, 책임 말고.
자, 책임집니다. 정계 은퇴, 사퇴 막 이런 얘기가 갑니다. 후보들끼리 지금요. 자, 서영주 네. 수장께는요. 지금 저 두 후보 특히 뭐 엄청난 뭐 대립과 경쟁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놓고 한쪽을 보니까 난폭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초보 운전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 전당대회 끝나도 진짜 위험하게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당대회는 좀 치열하게 싸우는 링 위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이거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뒤에 용산이 있다는 여러 가지 추측설. 그다음에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용산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해가 될 거예요. 분당까지는 안 가고 지금은 치열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예. 나중에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게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등등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과 공세 수위가 돌론고 있는데 예.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이 싸웠던 적은 최소한 녹취에 준하는 육하원칙을 통한 증거를 들고라도 예. 검증, 좀 좋은 말로는 검증, 나쁜 예. 말로는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2차 토론까지 보면서 예. 원희룡 후보가 주로 많이 하죠. 네거티브나 검증 부분들을. 근데 그냥 주변에서 맴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육하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천 논란, 그다음에 친인척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또 뭐 댓글 여론 조성팀 예. 예.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육하원칙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 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라고 한다든지 지금 뭐 정기은퇴를 하십시오. 예. 거짓말 이제 하는 검증입니다. 맹맹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먹히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후보만 좋은 어떤 그런 예.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좀 뜨겁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마지막 주 4차 토론회가 되면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자체도 또 윤석열 후보도 있죠. 거론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이제 톤을 화합하는 분위기 쪽으로 바꿀 공산이 큽니다. 일단 두 분 일단 뭐 과거 그렇게 뭐 엄청난 거하고는 다르다. 그거만큼은 안 갔다. 그러나 걱정은 좀 된다라는 분위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에서 결국은 나섰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재를 내린 겁니다. 두 후보에게. 선관위 결정을 당의 결정을 좀 먼저 보여주세요. 당의 결정을 어제 선관위가 두 후보께 제재를 내린 게 있어요. 제재를 내린 게.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어떻게 어제 저 방송 토론 끝난 뒤에 당에서 긴급하게 선관위에서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 명령 제재를 내린 겁니다. 제재를 내린 거예요. 주의하세요, 시정하세요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제재 한 종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반응을 보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당 선관위 판단 이거 기계적 균형이다. 아니 같이 뭐 언쟁하고 대립한다고 다 그냥 제재했다. 학폭 가해자와 학폭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만 제기를 합니다. 최영철 의원. 네. 저거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실 원희룡 후보가 조금 과한 비방이 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모부 뭐 얘기도 하고 이모부 얘기도 하고 뭐 주진우 누굽니까? 그 유튜브 하시는 분 김어준 씨. 하고 뭐 친하다는 둥. 이게 사실 좀 근거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좀 그렇게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이모부하고 사실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받아치는 과정에서 예. 조금 좀 과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까 그 어제 토론회에서도 예. 뭐 O로 말하세요, X로 말하세요. 예. 검사가 취조하듯이 상대 후보에게 그렇게 말꼬리를 물어주면서 계속 물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그건 인신공격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주의와 경고를 한 것인데 뭐
한동훈 후보가 100%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도발은 원희룡 후보가 좀 하셨지만 예. 거기에 대응하는 한동훈 후보에도 미숙함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경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학폭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드로 가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넘어선 판단이다. 전 두 분 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와 경고를 내렸고 앞으로는 좀 비방이 없는 그러한 건전한 예. 전당대회로 특히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고급스럽게 하고 상대를 아주 제압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욕설이나 비방을 통해서 제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모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토론회요, 난데없이 예상치 않게 두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야권이라고 통상 간주가 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희룡, 한동훈 후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김의겸 전 의원, 김어준 씨가 있네요. 갑자기 언급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특히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김의겸 전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 그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처가 상징입니다.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특정인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무감찰을 하면 아무런 근거 다 없이 밝히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성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는데 김의겸 전 의원과 비교가 되면서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왜 가만히 이 국회에서 떠나신 김의겸 전 의원을 불러다가 김의겸 전은 뭐 녹취라도 틀었지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희룡 후보는 김의겸 전 의원만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전 의원 자체가 청담동 의혹을 이제 술자리 의혹을 터뜨렸는데 당시에 좀 이렇게 그 좀 면을 구겼죠. 김의겸 전 의원이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후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공격하는 특히나 가족을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예. 가족과 그 친인척들을 통해서 사적 공천을 했다라는 것인데 1차 토론회 때도 원희룡 후보가 면을 구겼어요. 당시에 말해보십시오 했을 때 뭐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하면서 피해가갖고 우물쭈물하면서 뭔가 예. 좀 국민들이 이거 뭐야 이거 근거 없는 그냥 뭐 묻지마 이 공격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2차에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의겸식이냐 뭐 근거도 없이 막 던지냐. 그나마 김의겸 전 의원은 녹취라도 제보를 받아서 틀었는데 예. 그러면 그거라도 좀 흔들어 봐라라는 것인데 원희룡 후보 자체가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저는 좀 뼈아픈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댓글에서 도는 게 원의겸이냐. 아,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네, 합쳐서 원의겸이냐라는 이런 뭐 별칭까지 얻으면서 계속적으로 메신저가 부러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싸우면서 공박이 붙는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 자체가 제가 안타까운 건 1차 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간 거. 그때 좀 내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또 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격이 들어갔는데 김의겸이라는 방어를 통해서 원희겸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내상이 크고 예. 그다음에 김어준 지금 뭐 그 유튜브를 하시는 예. 그 진행자는 그 얘기는 따로 좀 준비돼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거는 예, 제가 예. 최경철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따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죠. 두 인물이 등장한 화면이요. 김의겸, 김어준 두 인물이 갑자기 이건 많은 분들이 통상 그러잖아요. 김의겸 의원이야 뭐 민주당 의원 하셨고 김어준 씨도 야권 인물을 통상 보잖아요. 아니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왜 이 인물들이 등장했냐 난데없다 이런 반응인데 자 그러면은 어제 김어준 씨 얘기를 꺼낸 그 대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원희룡 이런 후보가 얘기했네요. 기반을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극렬 제가 운동권.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뵙지도 못한 흑수저고 운동권 이모부님 얘기를 출신입니다. 했네요.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20년간?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 한동훈 당대표 선출을 저는 지지합니다. 한동훈 후보 저는 방송에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후보, 위원장, 장관, 씨 붙여서 호칭했는데 공식 토론에서 김어준이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도 한동훈 후보는 직함 떼고 한동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어준 씨 반응이 나왔네요. 자, 최경철 편집위원. 지금 보면 김어준 씨 이름이 갑자기 나오고 뭐 이모부까지 나오고. 근데 원희룡 후보가 1차 토론회 때는 뭐 당의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했는데 2차 토론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어준 씨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구나. 전 이 말을 소환하고 싶은데요. 원희룡 후보 참 정치 경력도 많은 다선 의원이시고 예. 그리고 당 내에서 뭐 사무총장도 하시고 뭐 부지사도 하셨잖아요. 최고위원, 예, 제주도지사까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쫓기는 입장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니 여러 가지로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쫓기다 보면 사람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김어준 언급 그리고 이모부 언급 이런 부분들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인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실수 이후에 극복하는 것이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예. 이것이 원희룡 후보의 관건인데 오늘 그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연설을 했어요. 배신자론을 아주 강하게 들먹이면서 뭐 영화 대부에 나오는 대사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오늘은 연설에서 좀 강점을 얻었다고 하던데 예. 어쨌거나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예. 장점을 살려야지 자꾸 단점을 지금 앞세워 가고 있는데 지금 급한 부분부터 좀 끄고 차분한 이성으로 간다면 원희룡 후보 충분히 뭐 한동훈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언변을 갖고 있는데 저런 부분 김어준 씨 언급이나 이모부 언급은 분명한 실수였다. 자기가 그 부분은 오답 노트에 적어놓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